영국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죽을 병을 선고받은 노 교수가 생애 끝자락에서 꺼낸 단 하나의 고백 때문인데요. 런던의 병실에서 한 노 교수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흐느낍니다. 들려오는 노래는 한국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30년 동안 한 곡의 한국 노래만 들으며 살아왔을까요?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하워드입니다. 런던 대학교 동양사 명예교수로 평생을 보냈죠. 지금은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비치는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봄비 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지만 저는 다른 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 김광석의 목소리입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지만 처음 들었을 때부터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이 노래가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조카 엘리자가 들어옵니다. 엘리자의 얼굴에는 항상 걱정이 가득하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네요. 대학원 공부와 제 간병을 병행하느라 쉽지 않을 텐데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삼촌, 또 그 노래 듣고 계세요? 엘리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합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어폰 한쪽을 빼요. 김광석의 목소리가 병실에 작게 울립니다. 그래, 늘 이 노래만 듣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엘리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한국 노래만 계속 들으세요? 수백 번은 더 들으신 것 같은데. 질문이 단순해 보여도 답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30년간의 그리움을 짧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심장에 남은 상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기억 속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의 봄,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그리고 서윤의 미소. 서윤. 이서윤. 내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란다. 말을 마치자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엘리자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요. 제 손을 부드럽게 잡는 엘리자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삼촌. 한국에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려 합니다. 의사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을 때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병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조금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김광석의 노래가 묘하게 어우러집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의 비와 같아요. 1995년 내가 서울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있을 때였단다. 그때 만났지. 행정팀에서 일하던 서윤을. 말을 이어가려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옵니다. 심장병 때문에 자주 겪는 통증이지만 서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엘리자가 급히 물 한 잔을 건네며 약을 챙겨줍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약을 삼키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괜찮아.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 때인 것 같구나. 이어폰에서는 여전히 김광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30년 동안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처음 이 노래를 들려줬던 그 순간, 도서관 계단에 나란히 앉아 워크맨을 나눠 들었던 기억,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삼촌, 그분을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엘리자의 말에 저는 눈을 감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30년간 가슴에 품은 그리움을 매일 밤 꿈에서 만났던 서윤을 그저 사랑이라는 단어로 충분할까요? 사랑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단다. 서윤은 내 인생의 봄이었어. 창밖에 비가 잦아들고 희미한 햇살이 병실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 기억 속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처럼 느껴지네요. 1995년 서울의 봄, 그때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1995년 3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서울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저는 37세 런던 대학교에서 동양사를 연구하던 의욕 넘치는 학자였죠. 교환교수 프로그램으로 1년간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에 대해 책으로만 공부했던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역동적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고궁이 공존하는 도시,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음식 주문에 실패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대학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하러 갔던 날 처음으로 서윤을 만났어요. 유난히 바쁜 오후였습니다. 여러 교수들과 학생들이 행정실을 들락날락하며 북적였죠.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필요한 서류를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고개를 들자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제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서윤, 행정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서윤의 첫인상은 차분함이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도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었어요. 서류 작업을 마치고 나서 서윤은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 작은 친절이 낯선 나라에서 외로움을 느끼던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은 제가 동양사, 특히 한국의 조선시대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눈을 반짝였죠. 조선시대요? 제가 좋아하는 역사식이에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제가 경복궁 안내해 드릴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식적인 만남이었어요. 서윤이 대학 행정 업무를 도와주거나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정도였죠. 주말이면 서울의 유적지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서윤은 해박한 지식으로 제게 한국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어요. 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대학 도서관에서 연구자료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서윤이 손에 작은 워크맨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예요. 서윤은 이어폰을 건네며 눈을 반짝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때 처음 들은 김광석의 목소리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비록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감성적인 멜로디와 김광석의 목소리가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목이 뭐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라는 노래예요. 아름답죠?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도서관 계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고 서윤의 옆모습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날 때쯤 제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우시는 거예요?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도 제 반응에 놀랐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이 제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노래가 제 마음에 와닿네요. 가사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뭔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가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노래였죠. 그날 이후로 저는 종종 서윤에게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부탁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가사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서윤과 함께했던 그 오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우리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서로를 향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을 쉽게 인정하지 못했죠. 서로 다른 문화, 다른 나라, 다른 삶을 살아온 우리였으니까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서윤과 저는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작은 연못 옆 벤치에 앉아있던 날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손에 땀이 배도록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을 때 서윤도 제 손을 꼭 마주 잡아주었어요. 서로의 감정을 고백한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함께 걸으며 보낸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죠.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의 작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윤은 제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저는 영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주로 도서관 계단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였죠. 김광석의 노래를 함께 들으며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윤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고 언젠가 시골의 작은 도서관을 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도시에는 이미 많은 도서관이 있지만 시골에는 아이들이 책을 접할 기회가 적다고 했어요. 강원도 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책에 대한 갈증을 이야기하는 서윤의 눈빛에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서윤의 꿈에 저는 감동했어요. 그런 순수한 열정이 서윤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제 계약은 1년이었지만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윤이 런던으로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런던의 거리를 걷고 서윤에게 템즈강과 영국의 아름다운 시골을 보여주는 상상을 하며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겨울로 바뀌면서 서윤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점점 만남이 뜸해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제 마음의 불안감이 커져갔죠. 서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서윤에게 선물을 전하려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서윤은 오지 않았죠. 결국 전화를 걸었을 때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만날 수 없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우리의 단골 찻집으로 저를 불렀어요. 창밖으로 눈이 쌓인 거리가 보였습니다. 서윤은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평소보다 창백한 얼굴이 걱정됐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었죠.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오빠가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중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했죠. 게다가 어머니는 딸이 외국인과 교제한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건강이 더 악화되었다고 했어요. 서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함께 해결하자고 런던으로 같이 가자고 필사적으로 설득했어요. 하지만 서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 특히 장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어머니의 병환을 생각하면 쉽게 떠날 수 없다고 했어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 노래처럼요. 우리의 사랑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전에 끝내는 게 좋겠어요. 서윤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서윤의 고통과 결단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서윤을 안았을 때 서윤의 눈물이 제 셔츠를 적셨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윤이 내 품에서 빠져나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정말 끝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서윤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전화를 걸고 사무실로 찾아가고 심지어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저를 만나주지 않았죠. 결국 2월 제 교환교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서윤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테니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1996년 3월 벚꽃이 다시 피기 시작할 때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에 왔을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서울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윤을 만났고 사랑했고 그리고 잃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폰에서는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서윤과의 추억이 담긴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30년의 그리움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1996년 3월 서울을 떠나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한국에서의 1년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가슴속 통증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일깨웠습니다. 런던 대학교로 복귀한 저는 강의와 연구에 몰두했어요. 서윤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워크맨과 김광석의 카세트 테이프는 항상 제 곁에 있었죠. 처음에는 그 노래를 들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6개월 후 용기를 내어 다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았죠. 김광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서울에서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서윤의 미소, 도서관 계단, 마지막 포옹까지. 노래가 끝날 때쯤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김광석의 노래는 제 일상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연구실에서 일할 때, 잠들기 전까지 항상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면 서윤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 들었죠.
대양 너머에서도 같은 하늘 아래 서윤도 이 노래를 듣고 있지 않을까 상상했어요. 2년 후 서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전히 그립다는 마음,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1년 후 다시 편지를 보냈지만 역시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저는 정교수가 되어 한국의 조선시대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한국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서윤의 영향이었죠. 서윤을 만나지 못해도 적어도 서윤의 나라와 문화를 이해하며 가까이 있고 싶었어요. 1년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매번 서윤을 찾아볼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죠. 대신 함께했던 장소들을 조용히 방문했어요. 대학 캠퍼스, 도서관 계단, 한강변. 그 장소들은 여전히 서윤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대에 결혼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어요. 서윤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살기로 했죠. 학생들이 제 가족이 되었고 연구가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50대에 접어들며 영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 강의실에는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죠. 김광석의 음악을 소개하는 특별 강의도 열었어요. 노래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하고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정서를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노래의 감성에 공감했죠. 60세에 저는 명예교수로 은퇴했어요. 회고록을 쓰기 시작하며 서윤과의 추억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 기억들은 여전히 선명했죠. 그 즈음 조카 엘리자가 런던에 유학 왔어요. 동양학을 전공하는 엘리자는 종종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가 제 서재에서 낡은 워크맨을 발견했죠. 삼촌, 이게 뭐예요? 아직도 이런 물건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엘리자에게 처음으로 서윤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의 1년, 서윤과의 만남, 그리고 이별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30년간 간직했던 비밀을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눈 것이니까요. 엘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삼촌, 정말 대단하세요. 한 번의 사랑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으니까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윤이 제게 너무 특별했을 뿐이죠. 서윤은 제 인생의 봄이었어요. 며칠 후 엘리자가 제안했습니다. 서윤 씨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서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죠. 이제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서윤은 나를 기억할까? 내가 서윤의 인생에 다시 나타나는 것이 옳을까? 최근 심장 질환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제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마지막으로 서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엘리자의 제안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엘리자의 제안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밝혔습니다. 서윤을 찾는다니 30년간 꿈에서만 상상했던 일이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제 질문에 엘리자는 자신감 있게 웃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날 밤 엘리자는 몇 개의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1995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루킹 포 리서윤, 프롬 다니엘. 그리고 제가 교환 교수로 있었던 당시 사진을 함께 올렸어요. 서울대 봄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끔 엘리자가 답글을 확인했지만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희망이 점점 희미해졌죠. 어쩌면 이미 너무 늦은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끝나갈 무렵 엘리자가 흥분한 표정으로 제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삼촌, 답글이 왔어요. 이거 봐요. 화면에는 한 네티즌이 남긴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분 지금 강원도 도서관에서 봉사 중입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죠. 서윤이 실제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서윤이 맞을까?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과 정보가 일치한다고 했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손에 잡히지 않던 꿈이 현실이 되다니요. 의사가 들어와 제 심장 상태를 확인했어요.
제 표정이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저는 간단히 서윤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의사는 장거리 여행은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티켓을 예약했죠. 엘리자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워크맨을 꺼내 김광석의 노래를 들었어요. 이 노래가 저와 서윤을 처음 이어주었고 30년 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죠. 비행기 안에서 서윤에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안했어요. 혹시 서윤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엘리자는 제 고민을 알아챘는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30년을 기다렸는데 두려움 때문에 물러설 수 없죠. 비행기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한국이 있고 서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입국 심사를 마쳤죠. 공항은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엘리자가 의료 장비가 갖춰진 차량을 대여했죠.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이 나라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정겹게 느껴졌어요. 차량이 작은 마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서윤을 만날 시간이 다가왔죠. 마을은 조용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따라가니 작은 도서관이 보였죠. 나무로 지어진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꿈꾸는 도서관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엘리자가 제 옷 매무새를 정리해 주었죠. 떨리는 손으로 낡은 워크맨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30년 전 서윤이 제게 들려준 그 노래가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삼촌? 엘리자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서윤을 만날 준비가 됐죠. 휠체어를 타고 도서관 입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도서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도서관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위에 걸린 꿈꾸는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봄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이곳이 서윤이 꿈꿔왔던 그 도서관인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엘리자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죠. 제 심장은 마치 비행기 엔진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어요. 문을 열기 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엘리자가 조심스럽게 도서관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나무 책장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중앙에는 아이들이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도서관 안으로 휠체어를 밀며 들어갔어요. 그때 책장 사이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등을 돌리고 책을 정리하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죠. 서윤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단정한 뒷모습은 여전했어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자가 가볍게 기침을 했죠.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그저 방문객을 맞이하는 친절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혼란, 놀라움, 그리고 점점 깨달음이 서윤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서윤, 저예요. 다니엘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도서관 안에 울려 퍼졌죠.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니엘 교수님, 정말로 당신인가요? 서윤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죠. 주름이 생긴 얼굴, 은빛이 감도는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그 따스하고 영롱한 눈동자.
세월은 서윤의 외모를 바꿨을지 몰라도 그 본질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찾으셨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엘리자를 소개했습니다. 엘리자가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 서윤을 찾았는지 간단히 설명했죠.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엘리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제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간의 시간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거칠었죠. 책과 함께한 삶의 흔적이었겠죠.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꿈만 같네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상상해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기쁨, 안도, 그리고 30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엘리자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마을을 둘러볼게요. 두 분이 이야기하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엘리자가 도서관을 나간 후 서윤은 저를 도서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을 준비하며 서윤은 간간히 제게 놀란 시선을 보냈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도서관이 정말 아름답군요.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었네요. 제 말에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미소 그대로였어요. 네, 10년 전에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방에서 시작했지만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커졌죠. 지금은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고 책장 사이사이에는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흔적이 보였죠. 이곳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꿈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런던에서의 삶은 어땠어요? 서윤의 질문에 저는 짧게 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연구, 한국 문화에 대한 강의,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를 항상 들었다는 것까지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아직도 그 노래를 기억하시다니 믿을 수 없네요. 제 주머니에서 낡은 워크맨을 꺼냈습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매일 들었습니다. 이 노래가 당신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저를 도서관 마루에 앉혀주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어제의 재회 후 서윤은 제게 근처 민박집을 소개해 주었죠. 엘리자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오늘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마루에 앉으니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도서관 문을 닫았어요. 서윤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엘리자는 마을을 구경한다며 밖으로 나갔죠.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윤은 어머니를 몇 년간 간병했고 오빠는 감옥에서 나온 후 새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빠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죠. 결혼은 안 하셨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몇 번 기회가 있었지만 이 도서관이 제 전부가 되었죠. 서윤의 대답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 자세히 나누었어요. 서윤은 서울 출판사에서 일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강원도로 내려와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대화 중 어린 아이들이 도서관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떠났지만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아이들이 오는지 물었습니다. 네, 학교가 끝나면 이곳에 와서 책을 읽고 숙제를 해요. 서윤의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서관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곳곳에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작은 의자와 책상, 눈높이에 맞춘 책장들. 서윤이 얼마나 이곳에 정성을 쏟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서윤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어요. 책장 사이사이에는 정성스레 손으로 써내려간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창가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아이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었죠. 이 도서관은 정말 아름답군요. 서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어요. 마을 주민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도왔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적금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책을 기증하고 또 누군가는 집에서 만든 간식을 아이들에게 가져다 주었죠. 그때 마루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마을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을 찾아온 외국 손님을 위한 점심이라고 했죠. 테이블에는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 등 풍성한 한국 음식이 차려졌어요. 30년 만에 먹는 정성 어린 한국 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도서관 앞을 지나며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에 감동했어요. 서로를 돕고 의지하는 모습이 런던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30년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의 말을 듣고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30년 전 제가 느꼈던 상처와 배신감이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서윤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몇몇 아이들이 조심스레 도서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윤이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윤이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시골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해주고 싶다던 그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니 말입니다. 한국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였군요. 제 말에 서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워크맨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죠. 우리는 말없이 그 노래를 함께 들었어요.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서윤은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내어주었습니다.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있으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30년간의 그리움이 이 순간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서윤과 함께 바라보는 한국의 저녁 풍경, 이 나라의 따뜻한 정과 배려, 그리고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김광석의 노래. 이 모든 것이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것들이었어요. 워크맨을 손에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 같다고요. 강원도에서의 일주일은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서윤과 함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마을 사람들과 교류하며 한국의 정을 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죠.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가슴의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영국에서 처방받은 약도 효과가 없는 듯 했어요. 어느 아침 숨쉬기가 갑자기 힘들어졌습니다. 엘리자가 급히 119를 불렀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서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서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강원도 지역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의사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권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도시의 큰 병원보다 이곳에 남기를 원했죠. 서울의 병원으로 가면 시간만 낭비될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교수님,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서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엘리자는 의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의사결정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결국 의사는 동의했고 저는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멀리 산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봄꽃이 만발한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도서관 문을 닫고 저를 간병했죠. 엘리자도 늘 옆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엘리자는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평온했어요. 서윤을 다시 만나고 그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엘리자,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서윤을 다시 만나지 못했을 거야. 엘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런던 집의 열쇠를 건넸어요. 제 연구 자료와 한국 관련 책들을 서윤의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엘리자는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이 기타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기타 줄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어요. 30년 전 워크맨으로 처음 들었던 그 노래가 서윤의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이 서윤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죠. 병실 문 밖으로 의료진들이 몰려와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노래에 모두가 매료된 듯 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병실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서윤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윤의 눈을 바라봤어요. 사랑은 너무 아파서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거죠.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30년이 지나도 당신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윤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사랑과 위로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오직 현재 이 순간만 존재했죠. 저도 교수님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그 노래를 들으며 교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서윤의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이 흘렀어요. 엘리자는 조용히 병실을 나가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마치 30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봄날처럼 말이죠.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광석의 노래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점점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서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30년의 그리움을 안고 살아온 제게 이보다 더 완벽한 마지막이 있을까요? 서윤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서윤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사랑은 결국 다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평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사랑은 너무 아파서 사랑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너무 깊어서 시간조차 이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윤과 함께한 마지막 봄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자연이 저를 배웅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서윤을 만나고 그녀의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고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와 함께 떠나게 되어 행복했어요. 사랑은 결국 돌아왔고 봄날의 기억은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너무 늦게 오지만 그럼에도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한국에서 피어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